요 마인츠가 경기 보면 확실히 이재성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사실은 마인츠가 전반전 끝나기 전에 퇴장을 당해서 불리한 상황으로 경기를 했는데 결국 2대2 무승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재성이 오늘도 선발로 나와서 정말 좋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어떤 식의 플레이를 하냐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인츠가 3백이에요. 3백인데 빌드업 할 때도 이재성이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미드필더 3명 만듭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르가르트가 왼쪽으로 빠질 때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왼쪽 윙백인 은베네가 살짝 올라가서 이재성 선수가 내려올 때 오히려 약간 왼쪽 공격을 책임져요. 근데 여기서 마인츠의 수비 라인에서 이재성한테 패스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재성이 여기서 탈압박을 한 다음에 은베네, 부르가르트, 네벨 공격을 전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려왔다가 다시 공격으로 올라가면서 공격 숫자를 또 늘려줍니다. 정말 부지런해요. 당연하게도 마인츠가 이재성이 있을 때 3미들이 됐다가 올라가면 2미들이 되고, 요 이재성의 움직임 때문에 마인츠가 한 선수가 더 많은 것처럼 플레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미드필더도 많아지고 공격 숫자도 많아지고, 이게 이재성 선수의 플레이예요. 그런데 오늘 경기도 이재성 선수가 정말 이 활동량이 말도 안 된다 싶을 정도로 굉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장면 보면 이재성 선수가 공격 라인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오는 게 보이죠. 미드필더 2명에 플러스 이재성까지 순식간에 3미들이 됩니다. 그러면서 탈압박을 할 때 후방에서 이재성한테 줘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요즘에 센스가 물이 올랐어요. 그래서 볼을 받을 때 압박을 당하는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볼을 결을 살리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대는 달려드는데 이재성은 달려드는 반대 방향으로 유연하게 흘러가니까 순간적으로 이재성이 여기서 탈압박에 성공해서 올라가게 되죠. 내려오면 이재성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성이 여기서 탈압박을 한 다음에 볼 끌고 올라가면서 측면으로 볼을 전개하는 이런 장면이에요. 이렇게 빌드업의 중심축도 되어주고요. 이 장면도 이재성이 측면에 있다가 내려오면서 3미들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재성한테 패스를 줘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재성 선수가 볼을 받을 때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내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선수가 바로 앞쪽으로 뻥 차줘요. 앞쪽에 이제 부르가르트한테 뻥 차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다가 볼이 앞쪽으로 전개가 되니까 다시 튀어 올라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 앞쪽으로 볼을 보내줬을 때 앞쪽에서 제공권 싸움을 하는데 여기서 볼이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고 세컨 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재성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떨어진 세컨볼을 이재성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이재성이 달려들면서 튀어나오면서 볼을 또 가져가요. 이게 이재성인 거죠. 내려오기도 하고 볼이 다시 앞으로 넘어갔을 때는 다시 달려가서 볼 가져오는, 정말 이번 시즌에 이 마인츠의 에이스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 거죠. 공격 라인에서도 이 라인 사이에서 볼을 받아요. 근데 이때 상대가 달려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뒷발로 볼 컨트롤합니다. 가까이서 보면 볼을 받을 때 상대가 달려 나오는 거 보고 뒷발로 컨트롤하죠. 그러니까 상대는 달려 나오는데 이재성은 뒷발로 컨트롤하니까 순간적으로 상대가 역동작에 걸립니다. 그래서 턴을 한 다음에 바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 요런 이제 이재성 선수가 기본적인 기동력도 충분히 있고 여기에 더해서 센스까지 더해지니까 이재성 선수의 요 오프 더 볼 플레이 덕분에 여러 가지의 플레이를 마인츠가 할 수 있어요. 이 장면도 보면요, 이번에는 미드필더가 뒤에 2명이 있고 그대로 3톱이 있습니다. 이재성이 올라가서. 근데 왼쪽에 윙백 은베네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재성이 안쪽으로 뛰어요. 뛰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재성 선수가 본인이 볼을 받는 게 아니라 측면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재성이 수비를 이렇게 안쪽으로 끌고 가니까 공간이 나오고 이 공간으로 이제 마인츠가 패스를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패스가 측면으로 가면서 이재성이 만들어준 수비를 끌어당기고 공간으로 패스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이제 오프 더 볼 플레이도 보면 굳이 이재성이 볼을 터치 안 해도 경기의 영향력이 되게 커요. 득점 나올 때도 보시면 이 장면은 오른쪽 윙백인 카시가 뛰어들어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가운데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카시가 일단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가 올라오는데 이때 이재성이 어떻게 움직이냐? 앞으로 뜁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뒤에 있는 부르가르트가 뒤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재성이 순간적으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앞으로 뛰니까 수비가 이재성을 신경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부르가르트가 뒤로, 그리고 이 공간으로 크로스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어떤 동작이 나오냐, 이재성 때문에 끌려가 있었던 수비가 순간적으로 요 앞으로 크로스가 오니까 약간 역동작에 걸렸죠.
그러니까 패스가 들어오는 순간 부르가르트가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가 차단이 안 되니까 부르가르트가 뛰어들어가서 득점.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이제 이재성 선수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히트맵이 나오는 거예요. 중원에도 있다가 측면으로 나갔다가 내려가서 미드필더 싸움도 했다가 공격형 미드필더도 됐다가 이곳저곳을 계속 움직이는 이런 이제 모습이 이재성의 플레이가 왜 마인츠에서 칭찬을 받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인 거죠. 근데 오늘 경기 또 이제 더 이재성 선수의 이런 기동력이 눈에 띄었던 건 오늘 퇴장을 당했잖아요. 퇴장을 당하면서 마인츠가 어려운 경기를 했거든요. 수비수가 한 명 퇴장을 당하니까 기본적으로 3백을 만들 때 아미리가 내려와서 처음엔 3백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은벤에 카시 내려오고 사노, 네벨 그리고 이재성 이렇게 이제 5, 3, 1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전에는 은베네를 뺀 상태에서 네벨이 왼쪽으로 가고 수비 라인에 3백이 되고 아미리가 올라오고 사노카이슈가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이제 3 미들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재성이 왔다 갔다 측면 수비 도와주고 공격도 나가고 역습을 갈 때 중원 싸움도 더 많이 뛰어야 되고 공격으로 갈 때도 계속 올라가줘야 되잖아요. 특히나 역습으로 가면 너무 수비 라인이 낮으면 부르가르트가 혼자 고립이 돼요. 근데 부르가르트한테 오늘 전술이 뭐였냐? 주고 줬을 때 이재성이 뒤에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2차적인 움직임. 이게 있으니까 오늘 마인츠가 한 명이 부족한데도 공격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동점을 먹혔는데 마인츠가 그 다음부터 오히려 공격을 주도하면서 다시 역전을 했죠. 이 장면 보시면 역습을 할 때 아무래도 공격 숫자가 적다 보니까 측면으로 일단 패스를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재성 선수가 요 뒤에 있거든요. 뒤에 있고 왼쪽 윙백, 오른쪽 윙백,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르카르트가 뜁니다. 근데 공격 숫자가 약간 적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재성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앞쪽에 2명의 선수가 달려 들어가고 있는데 뒤에 공간으로 이재성이 부지런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재성 쪽으로 패스 열심히 올라오면서 공격 숫자를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재성이 올라와서 여기서 볼을 가져가요. 그 다음 볼을 가져간 다음에 돌파를 하고 돌파한 이후에 이재성이 측면에서 크로스, 요 크로스가 반대편에 있는 선수에게 넘어가면서 결정적인 슈팅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요 중앙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부르가르트가 혼자 있으니까 부르가르트한테 줍니다. 그러면 부르카르트가 전방에서 볼을 잡는 순간 이재성이 볼을 잡는 동료 선수를 도와주기 위해서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이재성에게 쏠리면서 부르카르트가 뒤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수비가 순간적으로 이재성 때문에 뒷걸음질을 쳤죠, 다. 그래서 이 앞 공간이 비니까 부르카르트가 볼을 가지고 돌아설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 볼을 가지고 부르카르트가 슈팅 각도를 만드는데 이때 이재성이 살짝 또 측면으로 빠져요. 아무도 없는 공간으로. 그래서 이재성의 움직임이 좋으니까 요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재성이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가서 볼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 이재성의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또다시 결정적인 장면이 만들어지는, 여기서도 슈팅이 약간 빗나갔죠. 이게 75분 거의 80분 될 때 장면인데 미드필더 라인에 있어요, 이재성이. 그리고 마인츠가 선수가 없으니까 그냥 뻥 찹니다. 앞쪽으로 뭐 만들어가는 거 없어요. 그래서 뻥 차요. 그러면 앞쪽에서 부르카르트가 싸우는데 이재성이 뒤에 있었는데 계속 뛰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컨볼이 나오거든요. 세컨볼이 나오는데 분명히 앞쪽에 상대 선수가 달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재성이 막 달려가서 이 볼을 먼저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음 장면을 보면 이재성이 세컨볼이 떨어질 때 상대 선수가 달려가는 것보다 먼저 달려와서 이 세컨볼을 가져가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세컨볼을 가져온 다음에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줬어요. 근데 이 패스가 순간적으로 이제 뒤쪽에서 프라이부르크의 선수가 달려오면서 끊었거든요, 이재성의 패스를. 근데 이재성이 패스가 끊기니까 이재성이 다시 달려갑니다, 볼 뺏으러. 그래서 결국에는 이재성이 또 뺏어요. 볼을 뺏은 다음에 앞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정말 미친듯이 뛰면서 세컨볼 가져오고 볼 뺏기니까 다시 압박해서 다시 볼을 빼앗아 오는, 심지어 경기가 끝날 때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뛰면서 한 발짝 더 뛰면서 공간도 만들어주고 한 발짝 더 뛰어가면서 우리 팀에게 찬스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부르카르트가 뛰어요. 부르카르트가 뛰니까 이재성이 도와주려고 또 뛰어옵니다. 그러면 부르카르트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여기서도 크로스를 올리는데 어느샌가 이재성이 들어가 있어요, 좋은 공간으로.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이재성이 이 가운데에서 볼을 머리에 맞춥니다. 그래서 뒤로 볼을 보내면서 여기서도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때도 재밌는 건 이재성뿐만이 아니에요. 이 팀은 이재성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인츠의 선수들이 열심히 뛰면서 오늘 10명이지만 프라이부르크를 상대로 더 좋은 경기력, 10명이서 뛰는데 한 명이 부족한 게 안 느껴질 정도로 한 발 한 발씩 더 뛰면서 더 좋은 경기를 했다. 요게 이제 뭐 마인츠가 가진 강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마인츠가 간절하게 뛰면서 지금 챔스에 갈 만한 팀으로 좀 불리고 있잖아요. 충분히 이제 오늘 경기도 물론 이제 마지막에 실점을 하면서 2대2 비기긴 했지만 마인츠가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 갈 만한 팀이라는 걸 오늘 경기도 증명했다. 그래서 현재 마인츠의 순위는 3등입니다. 오늘 프라이부르크에게 이겼으면 이게 6점짜리 경기였어요. 챔스 경쟁팀 간의 경기라서. 그래서 앞서갈 수 있었는데 퇴장을 당한 상태에서도 어쨌든 패배하지 않고 무승부까지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순위를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제 이번 시즌이 끝날 때 요 패배하지 않았던 경기,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승점을 지켰던 이런 경기들이 쌓여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 같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성이 너무나도 눈에 띄게 에이스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